안녕하세요. SBS 아카데미 게임학원 강사 백문선입니다. 자, 이번에 제 수업에서는요, 게임 캐릭터를 개발할 때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어떤 작업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수업 과정이 이루어지는지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과정을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3D Max를 기본적으로 배우고요. 그 다음에 손맵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정말 리얼한 캐릭터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지브러시를 배울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토폴로지라고 하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한데요. 토포건, 그 다음에 여러분들 포트폴리오를 준비하기 위한 이제 마모셋 엔진을 이용해서 이제 포트폴리오 아웃풋을 구성하는 것도 배울 겁니다. 그리고 요즘에 회사에서 좀 유명하게 많이 쓰고 있는 게 서브스턴스 페인터라는 게 있는데, 그 프로그램도 웬만하면 필수적으로 배우는 게 좋기 때문에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좀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에 제가 사용하는 방법과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어떻게 작업할 수 있는지 거기서도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3D Max에 대한 기본적인 UI를 배울 건데요. 자, 여기서는 Max에 대한 사용하는 방법, Max 사용법, 자, 이렇게 배울 거고요. 자, 우리가 이제 이 사용법을 배우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수업이 있긴 한데, 자, 처음에 할 게 뭐가 있냐면 이제 에디트 모드를 배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얘를 응용을 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 방법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자, 응용 방법을 알아야겠죠. 응용 방법. 자, 글씨가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맥스에서 만들 때 기본적으로 검, 그 다음 방패, 자, 그 다음에 투구, 그 다음에 아머를 이용해서요, 이 에디트 모드에 있는 사용 방법을 응용하는 걸 여기서 확실하게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과정을 전반적으로 배우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우리 현재 수업 커리큘럼이 이제 게임 캐릭터 캐주얼을 먼저 제작을 한번 해봐야 하는데, 바로 이제 이 과정을 다 끝난 후에 캐릭터 모델링을 진행하겠습니다. 캐릭터 모델링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캐릭터 모델링을 이용해서 나중에 그 UV, 자, 그 다음에 바이패드, 그 다음에 스킨 작업을 이용해서 전반적으로 게임 캐릭터가 어떻게 완료되는지 그 완성 단계를 배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계를 배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게 뭐가 있냐면, 이제 손맵을 좀 해두는 게 좋은데, 원래는 손맵이 가장 기본이 되는데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제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 예제를 이용해서요, 자, 캐릭터에 이제 흉상을 제작할 겁니다. 그 다음에 얘를 마찬가지로 UV를 피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핑 작업을 들어갈 겁니다. 매핑.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핸드 페인팅, 그리고 즉 손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을 진행할 거고요. 자, 이 손맵 과정을 이제 배우고 나서 원래는 이 과정을 계속 꾸준히 작업을 계속 익힌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포폴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제일 좋긴 한데, 현재 업계 상황에서는 항상 손맵만 하는 그런 시기가 있고 지브러시만 하는 시기가 있는데, 웬만하면 손맵도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먼저 이 바탕에 깔아놓고 포폴로 쓸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 놓는 게 제일 좋겠죠. 포폴로. 그래서 한 2개에서 한 3개 정도가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추구하는 방식이 바로 이제 지브러시. 우리 이 지브러시를 이용을 해서요. 아이고야, 죄송합니다. 자, 지브러시를 이렇게 이용을 해서요, 작업할 건데, 이 지브러시 작업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지브러시에 대한 사용 방법이니까 UI를 먼저 배우겠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해골, 그 다음에 방패,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검을 이용해서 작업을 해서 이 지브러시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기능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런 복잡한 작업들을 쉽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작업을 배울 거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검까지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어떤 걸 할 거냐면 흉상을 들어갈 겁니다. 마찬가지로. 왜냐면 처음부터 전시를 만들게 되면 너무 그 수업을 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흉상을 해서 이 지브러시 사용하는 목적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노멀, 그 다음에 노멀 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 다음에 컴플리트 맵, 그 다음에 앰비언트 오클루전 맵. 이 3가지 맵 소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실제 같은 사람 캐릭터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자, 그 부분을 제작할 겁니다.
자, 이걸 제작하고 나서 우리가 이제 이 뷰어가 특정한 이제 뷰어가 있는데요. 그 마모셋이라는 뷰어가 따로 있습니다. 이거는 현재 게임 쪽으로 개발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포포를 이용할 때 이 마모셋이라는 뷰어를 사용하게 되면은 좀 더 고퀄리티의 포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뷰어를 또 사용 방법을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원래는 제가 그 하이폴리곤을 이용해서 이제 포폴까지 이제 제작하는 것까지 다 보여드리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아무래도 좀 더 작업 속도를 좀 빠르게 진행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작업을 할 건지 그걸 이제 확실하게 보여드릴 거고요. 이 포폴 단계에서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전신에 대한 그 캐릭터를 만들 수는 없고요. 현재 상황에서는. 그래서 이 포폴을 만들 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거, 중요성, 그러니까 즉 포인트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포인트를 잡아서 우리가 이제 수업을 진행할 거고요. 거기에 이제 요즘 업계에서는 현재 제일 유명하게 쓰고 있는 게 뭐냐면 서브스탠스 페인트라는 게 있습니다. 서브스탠스 페인터. 이 부분은 현재 업계에서 구인 이력을 볼 때 우대 사항으로 많이 이제 추가하긴 한데 실제 업계에서 쓰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이란 걸 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걸 좀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딱 여기 서브스탠스 페인터에 대한 사용 방법까지는 설명해 드릴 거고요. 우리 이제 정말 진짜 고퀄리티 만들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여러분도 저하고 직접 얼굴을 보고 아마 작업을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맥스에 대한 기본 UI부터 이제 설명을 들어간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처음에 맥스에 대한 기본적인 UI를 우리가 시작을 해야 하는데요. 제일 중요한 게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맥스에 대한 메뉴가 굉장히 많지만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이 굉장히 많다는 이 거부감 이걸 먼저 버리셔야 돼요. 왜냐면 이 맥스에 대한 프로그램은요 서로 이제 중복되는 기능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자, 간단하게 이제 설명해 드리자면 맨 윗부분에 있는 부분은 뭐냐면 메인 메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줄에 이제 마우스 포인터가 이동되는 거 보이시죠? 이분은 메인 툴바입니다. 그리고 제가 마우스를 클릭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자, 우리가 이제 가장 작업을 많이 하는 이제 뷰포트라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자, 현재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커맨드 패널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자, 아래쪽에는 자, 이제 애니메이션 작업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부분 바로 타임라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지금 제가 이 뷰를 딱 클릭을 해보니까 자, 노란색 선이 지금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자, 이 노란색 선이 움직이는 거는 제가 현재 이 뷰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겠다는 걸 설명해 드린 거고요. 자, 기본적으로 자, 커맨드 패널에서 자, 티포트 하나 딱 클릭을 해보시면 파란색으로 지금 불이 이제 활성화되어 있는 거 볼 수 있는데 현재 이 상태에서는 우리가 이제 내가 원하는 도형을 바로 클릭해서 생성을 하겠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 파란색 불은 계속 활성화되어 있으면 생성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마우스 우측 버튼 눌러가지고 바로 이제 메뉴를 딱 끄셔야지 우리가 이제 이 도형을 사용하겠다는 거고요. 자, 우선은 기본적인 자, 우리 맥스를 사용하는 이제 조작 방법을 먼저 배워야겠죠. 자, 우선 지금 제가 선택한 메뉴가 지금 조그맣게 나와 있는데요. 내가 이 뷰를 좀 더 크게 보고 싶다. 그러면 우리 키보드에서 뭐가 있냐면 Alt W 키를 눌러보시면요. 바로 내가 선택한 뷰를 좀 더 크게 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우리가 키보드 G키를 눌러보시면요. 아래쪽에 지금 그리드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그리드를 자, 숨길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우리 키보드 F4번을 누르시면요. 내가 선택한 오브젝트의 와이어 프레임과 자, 면을 동시에 보이게 해주는 기능이고요. 다시 F4번을 누르시면 사라지게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F3번을 누르시면요. 이제 면이 아니고 바로 선만 보이는 와이어 프레임 구조만 볼 수 있고요. 다시 F3번을 누르시면은 이번에는 선 구조가 아닌 자, 면 구조만 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업할 때는 아무래도 F4번 눌러가지고 면과 선을 동시에 보이게 해주는 게 여러분들이 작업할 때 좀 더 편하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선택하는 오브젝트에서는요. 지금 와이어 프레임, 즉 선의 색이 지금 흰색으로 보이는데요. 선택을 하지 않으면요. 원래 오브젝트보다 약간 진한 색이나 아니면 약간 밝은 색으로 좀 표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면 흰색으로 보이게 되어 있고요. 자,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 키보드 Alt X키를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내가 선택한 오브젝트가 이렇게 반투명하게 처리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다시 Alt X키 눌러보시면은 오브젝트가 이제 반투명한 게 다시 해제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오브젝트가 간혹 이제 우리가 움직일 때 이렇게 화면에서 사라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럴 땐 어떻게 주시냐면 바로 키보드 Z키를 딱 눌러보시면요. 자, 내가 작업하고 있는 아니면 혹은 선택하고 있는 오브젝트가 화면 가운데에 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가장 이제 자주 사용하는 게 이제 마우스를 이용하는 작업들인데요. 자, 우선 마우스 가운데 있는 휠 스크롤을요, 한번 클릭을 해서 움직여 보시면 펜뷰, 바로 카메라가 이동이 되는 뷰고요. 자, 그 다음에 Alt키를 누르고요, 마우스 가운데 버튼인 휠을 클릭하고 움직여 보시면 오비트, 바로 카메라가 회전되는 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줌인 줌아웃이 있는데요, 바로 컨트롤키, 왼쪽에 있는 컨트롤키하고 Alt키를 동시에 누른 상태에서 가운데 휠을 누르고 한번 쭉 밀어보시면 줌인, 당기면 줌아웃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더 편하게 한다고 하면요, 이 휠을 한번, 이 스크롤바를 한번 굴려보시면요, 줌인 줌아웃도 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마우스를 조작하는 방법 중에 가장 이제 편한 방법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마우스 조작 방법까지 배웠으면은, 자, 이제 선택하는 거, 이동하는 거, 회전하는 거, 그 다음에 크기 변경하는 모드를 배워야겠죠. 자, 그게 첫 번째, 바로 여기 보시면 셀렉트 오브젝트라는 아이콘이 하나 있을 겁니다. 이 셀렉트 오브젝트 아이콘은요, 오브젝트를 선택만 할 때 쓰는 겁니다. 이동, 회전, 그 다음에 크기 변경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많이 익숙해지면 다른 모드를 이용해서 선택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요, 웬만하면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은 좀 정확도를 위해서라도 이 셀렉트 오브젝트를 이용해서 선택하는 거 습관을 들이시는 게 제일 좋아요. 자, 우리가 선택하는 걸 배웠으면 그 다음에 어떤 걸 배워야 하냐면 바로 이동하는 걸 배워야겠죠. 바로 여기 Select and Move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얘를 클릭을 해보시면요, 자, 여기 보시면 X, Y, Z라는 이제 우리 그 좌표기가 나오는 거 볼 수 있는데, 이건 빨간색은 무조건 X축을 알려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녹색은 무조건 Y축을 알려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은 무조건 Z축을 알려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건 모든 프로그램 다 똑같습니다. 간혹 마야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되면요, Y축이 위를 알려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Z축이 이 깊이를 알려주는 경우가 있긴 한데, 근데 X, Y, Z라는 이 좌표축은 무조건 레드, 그린, 블루를 이용해서 표현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은, 자, X축, 자, 여기다 마우스 포인터 올려보니까, 자, 노란색 선이 나와 있는 거 볼 수 있는데, 현재 이 상태에서는요, 바로 X축만 이용해서 오브젝트를 이동을 시키겠다는 뜻입니다. 자, Y축도 지금 녹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마우스 포인터 올려보면 선이 노란색 바뀌죠. 그러면은, 자, Y축만 이용해서 이동을 하겠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Z축은 마찬가지로 Z축만 이동하겠다는 뜻이고요. 자, 더 재밌는 건 뭐가 있냐면, 자, 여기 보시면 X, Y, Z라는 부분에 자, 사각형으로 되는 파넬인 거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면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요, 이 X축과 Y축, 이 사각형 파넬의 모서리, 꼭지점을 선택을 해서 이동을 하시면요, 지금 X축과 Y축이 전부 다 노란색으로 바뀌는 거 볼 수 있죠. 그러면 바로 X와 Y를 동시에 이동하겠다는 뜻이고요. 자, 여기도 X하고 Z. 자, 그 다음에 여기도 Y하고 Z를 이동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이번에는 자, 로테이트가 있는데요. 자, 셀렉트 앤 로테이트, 여기 아이콘을 클릭을 해보시면 자, 로테이트로 바뀌는데, 자, 이번은 화살표 모양의 커서가 아니고 이제 서클 모양의 이제 커서로 바뀌는 거 볼 수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빨간색은 X축으로 회전하겠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자, 녹색은 Y축으로 회전하겠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은 Z축으로 회전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 외곽 테두리에 보시면은 회색으로 되어 있는 서클이 하나 있는 거 볼 수 있는데요. 이거는 바로 카메라 뷰 로테이트라고 해서 제가 뷰에서 이렇게 돌려보는 방향대로, 자, 원하는 방향대로 이렇게 회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요, 자, 여기 안쪽에 보시면은 좀 투명하게 비어 있는데요, 여기를 한번 클릭 딱 해보시면 회색으로 채워진 거 볼 수 있죠. 자, 바로 X, Y, Z 세 가지의 축이 동시에 회전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솔직히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크기를 변경하는 모드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Select and Uniform Scale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 클릭을 해보시면 이번엔 삼각형 커서로 바뀌는 거 볼 수 있죠. 자, 마찬가지로 자, 빨간색은 X축으로 크기 변경하겠다는 뜻이고요. 자, Y축은 녹색, 그 다음에 Z축은 파란색으로 이렇게 크기를 변경하겠다는 뜻이고요. 자, 가운데 있는 자, 이 커서를 이용해서 가운데 있는 부분, 노란색 부분을 클릭해서 움직여 보시면요, X, Y, Z가 동시에 커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외곽 테두리는 바로 X하고 Y, 자, 여기는 X하고 Z, 그 다음에 여기는 Y하고 Z, 이렇게 우리가 크기를 변경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항상 그러면 이렇게 커서 아이콘을 클릭해서 우리가 작업을 해야 하느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작업을 빨리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단축키 사용하는 게 제일 편한데요, 단축키는 Q는 셀렉트 모드, W는 이동 모드, E는 로테이트 모드, R은 바로 스케일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은 자, 이 부분 자, 스케일 모드에 보시면요. 자, 제가 한번 잠깐 확대 좀 해볼게요. 자, 보시면은 예, 확대가 돼야 하는데 안 되네요. 자, 그러면 우선 패스하고 넘어갈게요. 자, 스케일 모드에 있는 부분에서 지금 우측 하단에 자세히 보시면요. 까만색 삼각형 점이 찍혀 있는 거 볼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마우스로 이 아이콘을 클릭을 꾹 눌러보시면요. 아이콘이 하나, 둘, 세 개. 자, 다른 아이콘들이 숨겨져 있다는 걸 여기에 의미를 알려주는 거고요. 근데 첫 번째 아이콘은 자, 어떤 걸 의미를 해주는 거냐면요. 우리가 이동하는 거, 회전하는 거, 그 다음에 크기 변경할 때 여기 보시면 아래쪽에 자, X, 그 다음에 Y, Z라는 게 있는데요. 현재 상태에서는 지금 X에 있는 부분만 활성화되어 있고 Y하고 Z는 지금 비활성화되어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면요. 바로 X축, 퍼센트 비율을 이용해서 X, Y, Z를 동시에 크기를 변경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아이콘 클릭을 해보시면요. 그전엔 분명히 X, Y, Z가 비활성화되어 Y하고 Z가 비활성화되어 있었는데 현재는 X, Y, Z가 전부 다 활성화가 되어 있죠. 자, 이거는 바로 X축 따로 크기 변경하겠다는 뜻이고요. Y축 따로 크기를 변경하겠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Z축 따로 크기 변경하겠다는 뜻을 우리가 알려주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 아이콘은 자, 지금 여기서는 큰 변형이 없는데요. 제가 가운데 버튼, 이 가운데 삼각형 클릭해서 움직이려고 하니까 모양이 이상하게 바뀌죠. 자, 세 번째 아이콘은요. 바로 이 외곽 테두리를 이용해서 크기 변경하겠다는 의미인데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이 외곽 테두리 바로 세 번째 아이콘은요. 거의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용할 때 이 세 번째 아이콘은요. 혹시 모양이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바뀌지 않고 자꾸 이상한 모양으로 바뀐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이 세 번째 아이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쓰는 건 첫 번째와 두 번째 쓰니까 얘만 다시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로 바꿔서 사용하시면은 여러분들 좀 더 크기를 변경할 때 좀 더 손쉽게 작업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자, 선택 모드, 이동 모드, 스케일 모드, 로테이트 모드, 스케일 모드를 배웠는데요. 자, 이번에 이제 복사하는 모드를 배워야겠죠. 자, 복사하는 모드에서는 자, 뭐가 있냐면요. 에디트에 가보시면은 자, 여기에 언두 바로 그전 작업을 되돌리게 하겠다는 뜻이고요. 리드는 자, 그전 작업을 취소하겠다는 뜻이고요. 홀더와 패치는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쓸 일이 없으니까 무시해도 상관없어요. 뭐 굳이 여기 있는 메뉴까지 모두 알 필요는 없거든요. 자, 딜리트는 지금 보시면 우리가 선택한 걸 삭제를 하겠다는 뜻인데 옆에 보시면 알겠지만 자, 컨트롤 Z, 컨트롤 Y, 컨트롤 H, 딜리트, 컨트롤 V 여러 가지 쭉 자, 여기 있는 건 거의 대부분 단축키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딜리트는 자, 키보드 딜리트 키 누르면 여러분들이 내가 선택한 오브젝트를 삭제를 하겠다는 뜻이고요. 자, 클론이란 게 있네요. 단축키는 지금 컨트롤 V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클론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자, 선택을 해놓고요. 컨트롤 V 한번 눌러볼게요. 컨트롤 V 딱 누르시면요. 자, 클론 옵션이라고 해서 자, 지금 오브젝트의 타입이 카피, 인스턴스, 레퍼런스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나중에 추후에 우리가 작업을 할 때 그때 따로 알려드릴 거고요. 우선은 카피만 해놓고 OK 눌러볼게요. 그러면 지금 아무런 이상이 없죠? 그런데 자, 무브 툴을 바꿔가지고 제가 잠깐 옆으로 한번 빼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복사된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맥스는 정말 재밌는 게 뭐가 있냐면 우리가 복사하는 기능이 하나 더 있거든요. 그게 어떤 거냐면 바로 Shift 키를 이용해서 복사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자, 왼쪽에 있는 Shift 키예요. 오른쪽 아닙니다. 왼쪽에는 Shift 키 누르고요. 자, 옆으로 한번 빼볼게요. 자, 복사가 됐죠. 그런데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우리가 첫 번째 오브젝트를 복사를 할 때 자, 단축키는 컨트롤 V로 복사를 했는데요. 얘는 먼저 옵션 창이 뜨고 나서 복사를 됐던 거고요. 두 번째 지금 복사했던 이 오브젝트는 옵션 창이 먼저 뜨고 그 다음에 오브젝트가 먼저 복사가 되고 그 다음에 옵션 창이 뜨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더 재밌는 건 뭐가 있냐면 넘버 오브 카피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개수까지 지정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이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자, 한번 개수를 100으로 입력을 해놓을게요. 그리고 OK를 눌러보면요. 자, 우리가 처음에 복사했던 오브젝트의 간격이 그대로 유지가 된 상태에서 이거 복사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Shift 키를 이용해서 복사하는 게 가장 매력적인 부분 중에 하나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자, 여기서 내가 이제 원하는 오브젝트 선택을 하고 싶은데요. 자, 재밌는 부분은 여기 보시면 Name and Color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제가 선택한 오브젝트 이름은 자, T포트 001이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오브젝트는 T포트 002, 003, 004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또 재밌는 건 뭐가 있냐면 자, 선택한 오브젝트 이름이 나와 있고 옆에 지금 컬러가 있는 거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원하는 컬러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오브젝트 선택이 되어 있죠. 그리고 컬러를 클릭해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컬러를 언제든지 마음대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다시 컬러 원선 복귀 좀 할게요. 자, 클릭해서 자, 원선 복귀 좀 하고요. 자, 우리가 오브젝트 지금 이렇게 여러 개를 만들어 놨는데, 그러면 자, 제가 원하는 오브젝트 선택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자, 오브젝트의 색깔 똑같고요. 그 다음에 크기 똑같고요. 그 다음 모양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유일하게 다른 건 위치밖에 없다는 뜻인데, 그러면 내가 50번의 번호를 가지고 있는 티포트를, 그러니까 주전자로 선택을 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셀 수는 없잖아요. 제일 편한 거 뭐냐면 아무래도 이름을 이용해서 선택하는 방법이 제일 편하겠죠. 왜냐면 여기 이름이 나와 있으니까. 자, 여기 보시면은 셀렉트 오브젝트 옆에 보시면은 셀렉트 바이 네임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이 기능을요, 자, 클릭을 딱 해보시면요, 자, 이렇게 자, 내가 처음부터 생성했던 오브젝트 리스트가 쭉 지금 나와 있는 거 볼 수가 있죠. 물론 타이핑을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오브젝트 찾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스크롤을 이용해 가지고요, 자, 쭉 내려볼게요. 자, 50번 여기 있네요. 자, OK 한번 눌러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네임 앤드 컬러라는 부분에 지금 디포트 자, 이름이 나오는 거 볼 수 있죠. 이미 이제 선택이 되어 있다는 건데, 그럼 선택이 되어 있으니까 막 찾으러 갈까요? 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면 너무 어려워지니까. 오브젝트가 선택이 되어 있으면요, 우리가 처음에 오브젝트를 화면 가운데 오게끔 해주는 기능 중에 우리 키보드에 Z키를 누르는 게 있었는데, Z키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제가 현재 선택한 오브젝트가 지금 화면 가운데 온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만약에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으면요, 이름이 아무것도 안 뜹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번 키보드 Z키를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자, 모든 오브젝트가 화면 안에 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름을 이용해서 선택하는 걸 설명해 드렸고요. 자, 나머지 좀 지울게요. 자, 이거 좀 지우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했으면, 자, 우리가 이번에는 오브젝트 선택하는 방법, 바로 자, 클릭 드래그를 해보니까, 자, 어때요? 선택명이 지금 네모난 모양으로 나와 있죠? 이 모양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Rectangular Selection Region, 자, 여기 마찬가지로 우측 하단에 삼각형 점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얘를 마우스로 꾹 눌러보시면 자, 서클 모양으로 우리가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꾹 눌러보시면은 자, 폴리곤 모양 클릭 드래그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꾹 눌러서 이번에는 라스 모드, 그러면 우리가 그림처럼 이렇게 올가미 툴을 이용해서 선택할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스프레이라는 게 있는데, 이 스프레이 상당히 재밌는 거예요. 클릭하고요, 쭉 해서 마우스 포인터 살짝 스치기만 하면 딱 선택이 됩니다. 이렇게. 자, 다시 렉탱글로 바꿀 거고요. 자, 이번에는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윈도우 슬러시 크러싱이라는 게 있는데요. 솔직히 저 같은 경우는 자주 쓰진 않지만 간혹 좀 사용하기 편하신 분들이 있다고 해서 그 말씀하신 분이 있는데, 뭐 사용하시고 싶으시면 사용하셔도 상관없어요. 이건 뭐냐면, 자, 선택을 한번 딱 해서 자, 오브젝트 살짝 일부분만 이 선택 영역 툴에 딱 포함을 시켜 놓고요, 해보시면 선택이 됩니다. 그런데 자, 얘를 자, 크러싱이라는 걸로 딱 활성화 시켜 놓게 되면요, 자, 아까처럼 일부분만 딱 해도 선택이 안 되죠. 그렇죠? 자, 이건 왜 그러냐면 바로 여기 아이콘 보시면 점선, 바로 선택 영역을 얘기하는 데 쓰는 거고요. 안에 있는 박스는 이제 오브젝트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3D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오브젝트는 단어가 대체 뭔가 막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오브젝트는요, 우리가 이 3차원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얘 하나, 이 한 덩어리, 그러니까 이름이 여기 티포트 001이라고 되어 있죠. 바로 얘가 티포트 001 하나의 오브젝트고요. 얘는 티포트 002 바로 두 번째 오브젝트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오브젝트 결국에는 이 하나의 덩어리를 우리가 오브젝트로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선택 영역이 하나의 오브젝트를 전체를 다 감싸고 있는 상태에서요, 한번 버튼을 떼보시면요, 자, 이렇게 오브젝트가 선택된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다시 끄시면은 자, 내가 살짝 일부분만 걸쳐도 오브젝트가 선택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오브젝트를 자, 선택하는 걸 다 배웠고요. 자, 한 가지 더 재밌는 게 있는데, 자, 그게 어떤 게 있냐면요, 바로 스냅토글이라는 게 있습니다. 스냅토글. 자, 이 스냅토글이란 건 좀 약간 더 작업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특히 캐릭터를 할 때도 편하긴 하지만 배경 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유용한 그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선은 제가 오브젝트 하나 지우겠습니다. 자, 지우고요. 자, 현재 이 오브젝트를요, 자, 이동 한번 해볼게요. 자, 이동을 쭉 해보면, 자, 어때요? 지금 부드럽게 이동이 된 걸 볼 수가 있죠. 그런데 현재 이 상태에서 여기 마우스를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해서 활성화시킨 다음에요, 여기서 우측 버튼을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자, 스냅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현재 이 모든 기능들을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우선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는 그리드 포인트 이 부분만 체크를 하고 사용하겠습니다. 자, 다시 끌게요. 자, 그리드 포인트를 체크하고 보니까 지금 여기 아래쪽, 자, 이 그리드라고 그랬죠? 이 그리드라는 부분에, 모서리 부분에 노란색 박스가 걸린 거 볼 수 있는데요. 자, 만약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이 박스 하나가 가로, 세로가 1m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은 아래쪽에 있는 X, Y, Z라는 부분, 바로 여기 있는 이 수치를 이용해서 1m, 1m, 1m 이렇게 이동할 수도 있긴 하지만 우리가 비주얼 상으로도 이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은 오브젝트가 한 칸 됐고요. 그럼 두 번째 칸, 세 번째 칸, 네 번째 칸 이렇게 자석에 딱 달라붙는 것 같은 느낌으로 우리가 오브젝트를 이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스냅 토글은요, 이동하는 바로 이 셀렉트 앤 무브, 바로 이 상태에서만 이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회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회전을 할 때 우리가 쭉 회전을 해보니까 자, 지금 서클 로테이트 툴 위에 보시면 노란색 글씨로 지금 148.82 이렇게 소수점 들어가는 거 볼 수 있는데요. 다시 원상복귀 시킬게요. 자, 이번에는 자, 앵글 스냅 토글이라는 거 활성화 시켜 놓고요. 자, 한번 회전을 해볼게요. 회전을 해보면요. 자, 165, 170, 175, 180, 185, 190. 자, 5도 단위로 회전한 거 볼 수 있죠? 자, 이 이유는 왜 그런 거냐면 이 상태에서요.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눌러보시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앵글. 자, 5.0이라고 되어 있죠? 바로 5도씩 자, 오브젝트를 회전을 시키겠다는 뜻입니다. 자, 결국에는 이 앵글 스냅 토글은요. 로테이트 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스케일 모드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스케일 모드도 한번 가운데 있는 삼각형을 이용해서요. 클릭 쭉 밀어보시면 부드럽게 커지는 거 볼 수가 있죠. 자, 이번에는 퍼센트 스냅 토글이라는 게 있습니다. 얘를 활성화해 놓고요. 자, 한번 크기를 키워볼까요? 그러면 중간에 딱딱 끊기는 거 보이시죠? 자, 여기서 우측 버튼 한번 눌러볼까요? 자, 눌러보시면은 자, 퍼센트 해가지고 10.0으로 되어 있죠.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 현재 상태에서 10% 커지고요. 이 상태에서 또 10% 커지고 또 10% 커지겠다는 걸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 기본적으로 선택하는 거, 그 다음에 이동하는 거, 회전하는 거, 그 다음에 스냅 토글에 대해서 이제 배웠는데요. 자, 우리가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간단하게 어떤 도형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데이터를 잠깐 초기화 좀 할게요. 자, 에디트 옆에 보시면 이상한 아이콘이 하나 있는 거 보이죠? 바로 이게 파일맨을 얘기하는 부분인데요. 보통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새로운 문서 불러올 때는 뉴창을 많이 쓰는데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보통 리셋, 거의 대부분 저도 현업에서 일할 때 리셋이라는 부분을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리셋을 딱 누르시면요. 자, 저장할 거냐 물어보는데 우선 테스트용이니까 저장하지 않고 Don't Save 누르고요. 자, Yes 누르면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맥스를 실행했던 그 초기 화면으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우리가 작업을 할 건데 지금 여러분들은 아직은 처음으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 4개의 창, 자, 프론트 뷰, 탑 뷰, 레프트 뷰, 그 다음에 퍼스펙트 뷰, 이 뷰를 4개를 동시에 보고 작업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우선 박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박스 한번 클릭, 자, 생성 모드죠. 자, 탑 뷰, 얘가 윗면이니까, 자, 여기서 박스 하나 클릭하고요. 버튼 떼고 움직여 보시면 이렇게 길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여기서 잠깐 다른 도형도 한번 잠깐 사용을 해볼게요. 자, 화면 좀 잠깐 키울게요. 이 도형들에 따라서 우리가 클릭하는 횟수는 약간 다르거든요. 지금 박스는 한번 클릭 드래그 올리고 그 다음에 고정해서 클릭을 했는데 콜은요, 클릭 드래그 올리고 그 다음에 또 한번 클릭하고 그 다음에 위에 폭을 줄이고 또 한번 클릭해서 고정을 시켜줘야 합니다. 스피어 같은 경우는요, 한번 클릭 끝났고요. 지오스피어도 마찬가지로 끝났고요. 실린더는 클릭 드래그 올리고 또 클릭하고 끝났고요. 튜브는 자, 클릭 드래그 두께 지정해주고요. 클릭해서 높이값 지정해주고요. 또 클릭해서 높이값 고정시켜주고요. 이렇게 각각의 도형들마다 클릭하는 횟수는 약간 다르니까 좀 이 부분은 좀 많은 연습을 좀 하셔서 좀 익숙하게 사용하시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우선 저는 다시 사각형 기도만 나오게 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얘를 한번 잠깐 복사 좀 할까요? 우리 복사하는 기능은 두 가지였죠? 하나는 컨트롤 V. 자, 카피 모드 오케이. 옆으로 빼고요. 자, 또 드래그를 해서요. 자, 이번에는 Shift 키로 복사를 하겠습니다. 복사를 했고요. 자, 이번에는 자, 마찬가지로 탑뷰에서요. 박스를 또 한번 만들어 볼까요? 클릭 드래그, 그 다음에 버튼 떼고 이렇게 두께를 지정해 주시고 클릭해 주고. 자, 이제 꺼줘야겠죠? 마우스 우측 버튼. 자, 오브젝트를 탑뷰에서는 위로 올릴 수는 없겠죠? 아무래도 프론트 뷰, 레프트 뷰, 퍼스펙트 뷰 이렇게 옮길 수 있는데 잠깐 제가 실수를 했네요.
자, 원래는 프론트 뷰였는데 지금 오소그래피론 뷰로 바뀌었네요. 자, 이 오소그래피론 뷰는 뭐냐면 바로 원근감이 없는 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는 퍼스펙티브, 바로 원근감이 있는 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제가 이 오소그래피라는 뷰를요, 다시 프론트 뷰로 바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오소그래피한 뷰에다가 마우스 포인터 올려보니까 노란색으로 바뀌었죠. 자, 이렇게 클릭을 해보시면요. 자, 옆에 보시면 단축키 P, U, T, B, F 없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L 없는 것도 있고. 자, 이게 단축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프론트 여기 있네요. 단축키는 F를 누르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 아이콘을, 이 메뉴를 클릭해서 다시 프론트뷰로 바꾸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리고 자, 마우스를 클릭해서 쭉 올려보시면요. 자, 이렇게 자, 오브젝트를 위로 올렸죠. 물론 여기서 올리셔도 상관없어요. 자, 지금 오브젝트 제가 원래 의자로 만들려고 했거든요. 근데 두께가 좀 두꺼운 것 같아요. 그래서 스케일 모드를 이용해서요. 자, 위아래로 꾹 누르시면요. 의자가 납작하게 눌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풍선 풍선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찐빵이라고 얘기할게요. 뭐 빵 같은 거를 딱 위에서 땅에 떨어뜨렸을 때 빵을 위에서 발로 꾹 밟으면 납작해진 그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의자를 간단하게 하나 만들었는데요. 자, 재밌는 거 하나가 있습니다. 자, 잠깐 화면 좀 크게 좀 할게요. 와이어프레임 좀 보이게 하겠습니다. 자, 키보드 F4. 자, 와이어프레임 보였죠? 자, 우리가 오브젝트 선택을 할 때는요, 또 이제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자, 클릭 드래그해서 4개의 이 사각 기둥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이 뭐가 있냐면, 자, 오브젝트 하나 선택하고요. 추가 선택하는 방법은 바로 키보드 왼쪽에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요. 클릭을 하시면 추가 선택, 추가 선택, 추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선택 제외를 할 때는요. 키보드 왼쪽에 있는 Alt 키를 누르고요. 자, 클릭하면 내가 선택한 오브젝트를 제외를 할 수가 있고요. 자, 한 가지 더 재밌는 건 뭐냐면 현재 지금까지 제가 마우스 조작 방법, 그 다음에 키보드 F4, F3, 그 다음에 그리드를 보이게 해주는 G, 그 다음에 오브젝트가 사라졌을 때 보이게 해주는 Z키, 이건요 여기 있는 모든 뷰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한번 확인 한번 해볼게요. F3, F4 다시 누르고요. 이번에는 키보드 G 눌러서 그리드 숨길 수도 있고요. 다시 G를 눌러서 보이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Z키를 눌러보시면 오브젝트가 지금 어때요? 확대가 되는 거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자, 이렇게 다양하게 자,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맥스는 재밌는 게 있는데 뭐가 있냐면 오브젝트를 이렇게 사각 기둥을 4개를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도 4개 선택된 거 보이죠? 근데 현재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뷰는 지금 퍼스펙티브, 지금 노란색 선이 퍼스펙티브 뷰에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가 화면 전환을 할 때요. 자, 오브젝트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요.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클릭을 하잖아요. 그러면요, 그 전에 선택했던 내용들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선택한 오브젝트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 창 전환을 하고 싶다. 그러면요,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눌러서 화면 전환을 하는 게 아니고요, 마우스 가운데 버튼, 즉, 그러니까 휠을 클릭을 해서 이렇게 화면 전환을 하셔야지 내가 선택한 이 오브젝트 그대로 유지하면서 우리가 창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엄청 많이 쓰는 거니까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종종 있으시니까 이거 좀 많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의자 하나 만들었고요. 자, 이번에는 자, 눈사람 한번 간단하게 만들어 볼게요. 자, 스피어. 자, 탑뷰에서 하나 만들었고요. 자, 무브툴을 이용해서 위로 살짝 올릴게요. 자, 지금 퍼스펙티브에서 보니까 자, 눈사람이 너무 빨간 것 같아요. 컬러를 이용해서 살짝 자, 푸른색으로 좀 바꾸겠습니다. 자, 얘를 또 하나 다시 그대로 복사하겠습니다. 자, 복사하는 건 컨트롤 V 아니면 Shift 키. 저는 주로 Shift 키를 사용하는 편입니다. 자, 키보드를 이용해서 스케일을 살짝 키우고요. 줄이고. 자, 이제 눈알을 좀 만드는 게 좋겠죠. 자, 프론트 뷰, 여기 정면이니까 여기다가 눈알 이렇게 하나 만들게요. 자, 눈알 색이 지금 보시면 보라색이죠. 저는 까만색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까만색으로 이렇게 색을 바꾸겠습니다. 자, 얘를 이제 정면이니까 눈을 여기다 딱 넣어 놓았는데, 자, 퍼스펙티브에서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은, 자, 프론트 뷰에서는 앞면이니까, 그러니까 정면이니까 여기 눈이 있는 거 볼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여기 이 상태에서는 지금 눈알이 머릿속으로 지금 들어가 버렸죠? 우리가 얘를 앞면으로 빼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여기가 정면인지, 여기가 정면인지, 여기가 정면인지, 여기가 정면인지 모르겠죠? 자, 우리가 어디가 이 퍼스펙티브 뷰에서는요, 어디가 정면이고 측면이고 뒷면이고 윗면인지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유일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현재 자세히 보시면요, 자, 프론트 뷰에 자, 여기 이 좌표계 보이시나요? 자, 우선은 자,
이 선의 방향이 오른쪽으로 가 있는 축, X축이 있고요. 자, Z축은 위를 알려주고 있고요. Y축은 점으로밖에 안 보이네요. 자, 그 다음에 탑뷰에서 한번 볼까요? 탑뷰에서 보시면은 Z축은 점으로 보이고요. 2번은 X축은 오른쪽으로 알려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Y축은 이제 여기서는 이제 탑뷰니까 이제 깊이를 알려주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레프트뷰에서는 지금 보시면은 여기는 Y축이 이번에는 Y축이 왼쪽으로 알려주고 있고요. X축은 점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Z축은 지금 위로 알려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이 좌표축을요, 우리가 퍼스펙티브 뷰에서 똑같이만 맞춰주면 어디가 정면인지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현재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프론트 뷰에는 이 좌표축하고요, 퍼스펙티브에는 이 좌표축하고 똑같이 한번 맞춰볼게요. 자, 이렇게 돌려보시면은 자, 어때요? 현재 이 모양하고 이 모양하고 똑같이 된 거 볼 수가 있죠? 그럼 여기가 지금 정면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자, 측면에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측면에서는 그러면 이쪽이 정면인지 이쪽이 정면인지 모를 수가 있잖아요. 자, 여기서도 한번 이 퍼스펙티브에는 좌표축을요, 이 레프트 뷰에는 이 좌표축과 똑같이 한번 맞춰 볼게요. 자, 이렇게. 자, 제가 여기가 정면이었죠. 자, 지금 제가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렸거든요. 자, 돌리니까 자, 여기가 정면이었으니까 그러면 이 좌표축 모양하고 이 좌표축 모양하고 똑같죠? 그러면 결국에는 레프트 뷰에서는 어디가 정면이냐? 바로 이 부분이 정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앞으로 살짝 빼시면요, 뭐 여기서 빼셔도 됩니다. 이렇게 살짝 이렇게. 그러면 자, 우리가 오브젝트가 이렇게 자, 앞으로 튀어나온 거 볼 수가 있죠. 자, 우선은 얘를 잠깐만 크기를 좀 납작하게 누를게요. 저는 바둑알을 이렇게, 뭐 바둑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바둑알처럼 해놓은 게 좀 더 얘한테 더 어울릴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해주시고 안쪽으로 좀 넣을게요. 자, 그 다음에 로테이트. 자, 지금 제가 아이콘을 누르지 않고 계속 뭔가 무브, 로테이트, 스케일이 계속 바뀌는 거 보이죠? 왜냐면 단축키를 쓰면 좀 더 작업을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보여드린 겁니다. 물론 뭐 시간 관계상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요. 자, 정면 맞췄고요. 자, 이번에는 측면 맞춰볼까? 여기 나머지 한 줄도 더 만들어줘야겠죠? Shift 키 누르고요. 그대로 복사해서 자, 배치를 해놓겠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자, 대충 여기 비슷한 위치에 한번 배치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좀 아쉬운 지점이 있네요. 자, 눈이 얘는 이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얘도 지금 이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 물론 로테이트로 이렇게 돌리셔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돌리셔도 되는데요. 좀 재밌는 거 있는데 뭐가 있냐면 여기 미러 모드, 우리 거울처럼 반사를 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 거울 보고 오른손 들면 거울에서 왼손 드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그것처럼 얘를 클릭을 딱 해보시면요, 우선은 아무것도 손대지 마세요. 우선은 지금 기본 상태에서 그냥 OK만 누르시면요, 자동으로 눈이 한쪽으로 딱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번에는 우리가 콘을 이용해 가지고요, 자, 간단하게 뭘 만들어 볼 거냐면요, 자, 콜럼 만들어 볼게요. 클릭 드래그, 그 다음에 쭉 빼고요, 그 다음에 높이 결정해 주고요, 그 다음에 폭을 줄여 주고요, 또 폭도 결정해 주고, 이제 꺼줘야겠죠? 마우스 우측 버튼. 자, 여기가 이제 앞이란 거 확인했으니까 앞을 빼고요. 자, 얘는 이제 또 그대로 복사를 해서요, 자, 제가 꼬카콘을 만들 건데요, 우리가 회전할 때 쭉 보시면은 자, 32.85 지금 뒤에 소점 들어가 있네요. 앵글 스냅 배웠죠? 자, 로테이트, 여기 보시면 앵글 스냅 토글, 그 다음에 자, 돌려보시면 정확히 90도로 딱 맞출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스케일로 좀 더 키우고요. 자, 좀 누를까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쓰면은 자, 간단하게 너무 작네요. 좀 더 키울게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자, 제가 눈사람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번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자, 이제 뭘 해야 하냐면 우리가 이제 재질까지 좀 알아두는 게 좋거든요. 자, 재질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자, 머터리얼 에디터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머터리얼 에디터, 자, 얘를 한번 클릭을 쭉 해보시면요, 자, 첫 번째 아이콘 있고 두 번째 아이콘이 있는데요. 자, 처음에 여러분들이 3D Max라는 걸 설치하게 되면요, 자, 클릭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자, 슬레이트 머터리얼 에디터라고 해서 노드 구조 방식의 슬레이트 머터리얼이라는 게 있고요. 물론 이게 편하긴 하지만 우리 아무래도 여러분들 좀 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는 이 방식보다는 이게 더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꾹 눌러서요, 자, 첫 번째 아이콘 딱 클릭해보면요, 바로 자, 여기는 머터리얼 에디터로 이름 나와 있지만 이건 옛날 아주 정말 구버전부터 사용했던 건데요, 바로 컴팩트 머터리얼이라고 해서 이제 슬롯 방식으로 이용해서 우리가 작업을 하는 방식입니다. 자, 지금 지금 머터리얼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밖에 없는데요. 여기서요, 마우스 우측 버튼 눌러볼까요? 그러면 5x3, 6x4 여러분들이 원하는 개수만큼 더 늘릴 수 있습니다.
물론 자, 3x2라고 해서 이 이 스크롤바를요 한번 내려보시면 이렇게 개수 다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한눈에 보고 싶다 그러면은 6x4 아니면은 좀 더 약간 중간에서 보고 싶다 그러면 5x3 이렇게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오브젝트를 만들어 놨는데 지금 보시면 얘는 약간 노란색으로 되어 있고요. 뭐라고 할까요? 풀색으로 얘기할게요. 풀색. 얘는 약간 황토색. 네, 주황색이죠. 얘는 이제 약간 푸른색. 그 다음에 까만색, 그 다음에 분홍색으로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이 오브젝트는 이 색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얘네들은요 현재 재질이 입력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 맥스는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assign random color 해가지고요 오브젝트 생성할 때마다 자동으로 컬러를 변경해서 생성을 해줍니다. 물론 이걸 체크를 끄게 되면 내가 지정한 색 한 가지만 나오게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재질을 한번 넣어볼 건데 자 우선은 이 4개의 기둥을 딱 선택을 하고요. 자, 첫 번째 머티리얼 선택한 다음에 자, assign material to selection. 자, 얘가 오브젝트 선택이 되어 있어야만 얘가 활성화됩니다. 그렇죠? 자, 4개 선택을 하고요. 자, assign material to selection을 클릭을 해보시면요. 자, 이렇게 입력이 됐습니다. 그렇죠? 자, 입력하는 방법이 꼭 이것만 눌러서 입력하느냐 그런 건 아니고요. 한 가지 방법 더 있습니다. 자, 뭐가 있냐면요. 자, 원하는 재질을 선택을 하고요. 자, 클릭 드래그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올려주면요. 자, 이렇게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아마 3D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인터넷 보시면은 이런 회색 재질의 이런 와이어 프레임, 그러니까 이 선이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 거 많이 이미지를 많이 보셨을 건데 그 방법 간단합니다. 자, 오브젝트 선택을 이렇게 하고요. 자, 네임 앤드 컬러라는 부분에 컬러를 선택하고요. 검은색으로 바꿔놓고 OK 한번 눌러볼까요? 그러면 선택을 해제해 볼게요. 그러면 어때요? 처음에는 약간 좀 풀색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까만색 선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재질은 회색을 넣고 그 다음에 이 오브젝트를 까만색으로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회색 우리 평소에 이미지를 보는 것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3D 객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두 번째 재질을 제가 넣었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색을 바꿀 수 있는 게 또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바로 디퓨즈라는 부분입니다. 이 디퓨즈에 보시면 자 여기 컬러가 있는데요.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베이스 컬러예요.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해보시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컬러를 바꿀 수 있는 창이 하나 뜨죠. 그래서 여러분들 원하는 컬러를요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은 컬러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고 OK 누르면 완료가 되는 거겠죠. 자, 항상 컬러만 바꿔야 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뭐가 있냐면 세 번째 재질을 이번엔 제가 들어가서 한번 넣어볼게요. 우리가 디퓨즈라는 부분에 자, 이 컬러가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했죠. 바로 색상만 표현할 때 쓰는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여기에 디퓨즈라는 부분 옆에 조그맣게 논이란 박스가 있고요. 스페큘러 쪽에 있고요. 셀프 일루미네이션, 그 다음에 오퍼시티,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클릭하셔도 되긴 한데요. 여기 맵이라는 부분 있죠. 얘를 플러스를 딱 눌러보시면 여기도 굉장히 많은 메뉴가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자, 여기에서 넣어도요. 어차피 여기서 넣는 거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클릭해서 입력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서 내가 원하는 메뉴 클릭해서 데이터를 입력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디퓨즈 컬러 옆에 조그만 박스가 하나 있죠. 얘를 클릭을 딱 해볼게요. 그러면 자, 머터리얼 맵 브라우저라는 게 하나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흔히 내가 뭐 사진 찍은 이미지를 여기다 입력을 하고 싶다 그러면요. 파일을 선택하는 메뉴가 바로 이 비트맵 모드예요. 그래서 이 비트맵을 선택을 해놓고 OK를 눌러보시면요. 자, 이렇게 자, 창이 하나 떴죠. 자,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미지 아무거나 선택을 해놓고요. OK를 한번 눌러볼게요. 오픈 클릭을 하면 자, 어때요? 이미지 들어왔죠. 근데 한 가지 재밌는 건 자, 여기는 내용물이 뭔가 바뀌었네요. 원래 우리 처음에 다른 머티리얼 보면 이렇게 기본이 돼 있었는데 자, 이럴 때는 어떻게 주냐면 우리가 어떤 특정한 텍스처를 불러오기 때문에 그 내부적인 속성으로 바뀐 건데요. 여기 보시면 go to parent 바로 상위 레벨로 이동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얘를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요. 이렇게 자, 어때요? 우리 처음에 봤던 머티리얼로 바뀌었죠. 그리고 디퓨즈라는 부분에 지금 M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 어떤 뜻이냐면 어떤 특정한 맵 소스가 입력이 되어 있다는 걸 여기서 이제 신호로 알려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이미지를 넣었는데 자, 여기 보니까 디퓨즈 컬러 그리고 옆에 어때요? 똑같이 여기는 메뉴가 들어가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서 사용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 조그만 박스를 클릭해서 사용해도 상관없다는 뜻입니다. 자, 분명히 재질을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근데 얘는 보이는데 여기는 안 보이죠? 왜 그러냐면요. 여기 보시면 Show Shade Material in Viewport 바로 얘를 활성화해 줘야만 바로 이 뷰포트에서 이렇게 머터리얼이 입력된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우리가 투명도 조절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다른 재질도 한번 넣어볼게요. 자, 이 부분은 자, 보시면요. 뭐가 있냐면
오퍼시티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오퍼시티는 뭐냐면요. 바로 투명도 조절하는 부분인데, 보통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트랜스페어런시라고 해가지고, 이제 투명도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요. 맥스는 자기들끼리 약간의 좀 차별성을 두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오퍼시티라고 해서 불투명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투명도에 대한 수치가 지금 현재 100인데, 이 수치를 스크롤을 이용해서 이렇게 내려보시면요. 자, 어때요? 투명이 조금씩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그렇죠? 투명이 이제 완전 바뀌었네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투명도 조절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워터리얼에서 뭐가 있냐면 바로 셀프 일루미네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제가 다른 재질을 한번 또 넣어볼게요. 자, 이거 넣었고요. 자, 컬러를 조금만 더 화사하게 형광빛으로 바꿔볼까요? 살짝 이렇게. 자, 됐네요. 자, 와이어프레임 좀 잠깐 꺼볼게요. F4. 자, 눌러보시면은 자세히 보시면은 이 주위에 살짝 어둡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부분만 굉장히 밝은 거 볼 수 있죠? 지금 여기도 뭔가 어두운 거 보이죠? 자, 우리가 셀프 일루미네이션이라는 이 수치를 한번 100을 올려보시면요. 이렇게 자체 발광이 됩니다. 그러니까 흔히 여러분들 밤에 막 밤거리 돌아다녀 보시면 우리 가게 간판에 뭐 네온 사인 나오시잖아요. 나오는 건 아니고 네온 사인 있는 거 볼 수 있는데 바로 이 네온 사인 같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냥 단색으로만 보이긴 하지만 이제 렌더링이라고 해서 이미지 출력하는 부분 할 때는요. 이제 그 효과를 더 극대화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물론 옵션은 여러 가지 체크를 해야만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가장 이게 우리가 3D 맥스에 사용하는 기본적인 머터리얼 구조 방식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3000각치를 이용해서 내가 이미지로 출력을 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게 뭐가 있냐면 바로 여기 보시면 자, 렌더 프로덕션이라는 이상한 주전자 모양의 아이콘이 있네요. 왜 항상 주전자가 나오는지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 얘를 한번 클릭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이미지가 딱 출력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크를 클릭을 해보시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확장자 파일로요. 저장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경로를 찾아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름으로 저장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이런 이미지 출력을 할 때는요. 정말 진짜 금속, 진짜 실제 같은 금속, 실제 같은 플라스틱, 사람 피부, 그 다음에 고무, 물, 유리, 그 다음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뭐 가죽, 흙, 돌, 나무 이런 걸 표현할 때는요. 이렇게 빨리 걸리지 않습니다. 왜냐면 정말 진짜 리얼한 거 할 때는요. 라이트도 세팅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공기대음 밀도도 계산해줘야 하고요. 빛에 대한 계산 방식도 바꿔줘야 하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도 세팅해야 하고요. 여러 가지 옵션들을 해야만 우리가 정말 내가 원하는 걸 표현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걸 딱 한다고 해서 금방 이렇게 빠르게 되느냐 그건 아니고요. 정말 진짜 정말 리얼한 이미지는요. 짧게는 한 몇 시간 걸리고요. 길게는 막 24시간, 48시간 아니면 며칠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수로 난 이미지 딱 한 장만 뽑고 싶다. 그래서 실수로 딱 창을 닫았어요. 근데 다시 창을 띄울 수는 없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줘야 하냐? 여기 보시면은 또 새로 걸게 되면 또 그만큼 시간이 아깝게 되니까 여기 보시면 렌더 프롬 윈도우 얘를 클릭을 하시면요. 그 전에 자 우리가 렌더링 이미지 걸었던 걸 다시 띄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실수 또 이걸 누르게 되면은 다시 걸렸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시 할 수밖에 없겠지만 자 이렇게 어쨌든 이미지 다시 띄울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자 제가 분명히 이미지 걸기 전에 우리가 진짜 금속, 그러니까 실제 같은 유리, 물, 뭐 가죽, 뭐 메탈 이런 거 표현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렌더링에 대한 옵션을 바꿔줘야 하는데 렌더 셋업이란 게 있네요. 자, 클릭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이렇게 굉장히 많은 메뉴가 있는데요. 아직은 여러분들 기초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메뉴를 지금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이 메뉴들을 이용해서 나중에 우리가 좀만 더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은 정말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출력을 할 수 있구나, 이미지처럼 만들 수 있구나 그런 걸. 사진처럼 만들 수 있구나 그런 걸 확인할 수 있는 창이라고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필요하실 때 그때 저한테 오시면 따로 더 자세하게 따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여기 있는 메인 메뉴 그다음 마우스 조작 방법 메인 툴바 이렇게 이제 설명해 드렸는데요. 자 실제로 우리가 여기 있는 단축키는 자 아직 설명은 다 전부 해드리지 않았지만 자 우리가 여기 있는 기능들하고요. 자 여기 메인 메뉴에 있는 기능도 다 중복이 되는 것들이 엄청 많아요. 자 심지어는 뭐가 있는지 볼까요? 여기 무브, 로테이트, 스케일 있죠? 자 여기서 마우스 우측부터 하나 눌러볼게요. 그러면 새로운 메뉴가 하나 나오죠. 이건 쿼드 메뉴라는 건데요. 여기도 무브 있고요, 로테이트 있고요, 스케일이 또 있어요. 그렇죠? 셀렉트 메뉴도 있네요. 자 이렇게 여기서 주목되는 기능, 여기서 주목되는 기능이 있고요. 심지어는요 에디트에 가보시면요 여기도 무브, 로테이트, 스케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 여기 있는 메뉴, 그 다음에 여기 메인 메뉴에 있는 메뉴, 메인 툴바에 있는 메뉴
서로서로 중복되는 메뉴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다 개별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엄청 어렵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복된 게 많이 있으니까 이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좀 마음 편하게 생각하고 그냥 다 똑같은 거네 이렇게 생각하시면요,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는데, 그러니까 3D 맥스를 처음 배우신 분들도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이 맥스란 프로그램 배울 때 더 도움이 될 겁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배울 때는 어떤 거 배울 땐 자신감을 가지고 배우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부담 가지고 어렵게 생각하시면요, 되는 것도 잘 안 되니까 그냥 마음 편하게 한번 접해보는 게 어쩌면 더 여러분들이 쉽게 배울 수 있는 길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자, 이번 강의는요, 제가 여기까지 딱 마치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있는 커맨드 패널에 대한 간단한 기능들,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 다음에 편집하는 기능도 간단하게 배우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맥스에 대한 기본적인 UI, 그러니까 마우스 조작 방법을 사용을 했는데요.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메뉴에 대한 구성 요소, 어디에 뭐가 위치해 있는지, 자, 그것만 설명을 했으니까 좀 더 세부적인 내용들은 다음 수업에서 더 자세하게 다룰 테니까 그 수업을 좀 더 기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